자, 여기 보시면 이 세 개 비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pK 얼마? pK 10 책마다 9.98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9.98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9.98이 아니라 뭐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10.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생긴 분자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생긴 애는 아주 유명해서 이름도 유명해요. 바로 페놀이에요. 페놀. 우리 R인데 R. 자, 그 다음 얘 pK는 얼마예요? 15에서 16 사이. 알겠죠? 그 다음 얘 pK는 얼마예요? 18이에요. 18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뭐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알킬 그룹의 OH 이렇게 달려있는 걸 전부 알코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OH, 탄소 OH, 탄소 OH니까 세 개 다 그 알코올의 범주에 넣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15, 16 있죠? 15, 16. 이게 사실은 뭐냐면 알코올의 기본 pKa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가장 기본 일종의 이제 그 뭐냐면 그 왜 생물 실험할 때 왜 대조구 말고 무슨 구 뭐야 실험구 대조 뭐야 생물 실험에서 왜 그 있잖아 왜 실험구 대조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대조구고요. 요 두 개가 실험구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pK, 이 녀석을 준 거는 기본적인 알코올의 pKa를 묻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 알코올의 pK가 얼마다? 15, 16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는 조금 더 산성이라는 얘기,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조금 더 산성이 세고 얘가 상대적으로 산성이 더 약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수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1. 저 페놀의 경우 사내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사내리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H 플러스가 떨어지고 여기 산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전자가 짜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때 사실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뭐가 있긴 있어요? 수소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탄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그 구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가 형식전환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여기 형식전환 마이너스 된다는 거 알겠어요? 준생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 형식전환 마이너스가 산소 쪽에서 탄소 쪽으로 올라간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공명안정화는 이걸로 끝날까요? 또 나타날까요?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원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 다음 다음이 뭐냐면 바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ED 그래서 이 음전화가 이중결합을 타고 그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다음 공명 구조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노란색 전자고 여기에 비공호 전자가 맺히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뭐가 가능하겠어요? 또 한 번 더 되면서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리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파이결합 전자가 이리 와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타나는 공명 안정화 효과가 되겠다 이런 뜻이죠. 되십니까? 네. 됐죠? 지워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선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니까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안정한 짝염기겠어요? 불안정한 짝염기겠어요? 이런 식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니까 얘는 안정한 짝염기겠어요? 불안정한 짝염기겠어요? 안정한 짝염기겠죠?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무슨 뜻이냐 아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짝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생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비교 방법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명 구조를 이용한 저 짝산의 안정성 설명하는 방법 엄청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알코올 산해리 할 수 있으나 산해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공명 구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요? 이중결합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중결합이 없고 공명구조가 안 나타나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공명구조 따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산성도가 공명구조 있고 자시고 간에 산성도가 커졌어요? 산성도가 오히려 작아졌어요? 산성도가 매우 작아졌다는 얘기죠. 산성도가 더 작잖아요. 왜 이럴까요? 바로 모든 산해리 상수는 어디서 측정된 것일까요? 모든이라기보단 대부분이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걸까요? 이 대부분은 사실 9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해리 상수 혹은 pKa는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걸까요? 바로 수용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측정된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용액 중에서 측정된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어떤 성분이 가장 흔하고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물이 가장 흔하고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얘는 무엇이에요? 알코올이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얘가 산해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질 텐데 얘가 지금 어디서 이 산해리를 하고 있다고요? 물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속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제일 많은 건 물속에서 제일 많은 건 항상 누구예요? 물이죠. 물속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잖아요.
한국에 제일 많은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수용액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은 물. 그러면 얘가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잔뜩 있다는 얘기겠어요? 물이 잔뜩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물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쏘리, 다시. 요렇게 주변에 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뭡니까? 수소는 델타 플러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하고 델타 플러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수소 결합은 항상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물속에서는 잘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사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말을 잘하고 주변에 친한 한국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생존성은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느 속이라고? 물속이라고. 근데 물속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난대.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거야? 안정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물속에서 이온화를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안정화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때 참고로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메테이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다가 여기에 이런 놈이 있어요. 혹시 얘 이름을 아나요? 얘 이름을 아나요? 얘 이름이 바로 터시아리 부테이놀이에요. 터시아리 부테이놀. 터시아리의 뜻은? 터시아리의 뜻은? 터시아리의 뜻은 3차. 3차. 여기에 3차가 있나요? 네. 누구? 얘. 얘가 3차 탄소죠? 주변에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3개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차인데 그걸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터셔리. 아시겠어요? 터셔리. 부트의 뜻은? 부트의 뜻은 탄소 4개. 올이 뭐예요? 올은? 알코올. 알겠어요? 탄소 4개짜리 알코올. 그런데 3차 탄소가 있는. 그게 이 탄소가 지금 여기서 누구란 얘기예요? 이 탄소가 지금 여기서 누구란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TBUOH 라고 써요. 아시겠죠? 네. OH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알코올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부트는 탄소 4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얘를 3차라고 해서 T로 줄여 쓰는 거죠. 그래서 터셔리 부탄올을 줄여서 TBOH라고 추격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메탄올과 부탄올 둘 다 알코올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가 되냐면 산에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올 거고요. 짜잔. 이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도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죠. 물이 제일 많으니까 주변에 물 분자랑 수소가 델타 플러스를 띄니 여기서 뭐가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뭐가 가능하겠어요? 수소가. 여기서도 산소 사이에 수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까 여기는 수소였죠. 네. 여기는 탄소죠. 탄소다 보니까 여기에 또 다른 수소들이 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주변에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해 H2O, H2O가 접근을 한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놈의 큰 덩치가 얘를 발로 차버려요. 요 놈의 큰 덩치가 얘를 발로 차버려요. 발로 찬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입체 저항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수소 결합을 하려면 뭔가 와야 뭐 결합을 하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분자 입장에서는 오기가 쉽다 어렵다? 오기가 어렵다. 그럼 이 말은 터셔리 부탄올에서 이 짝염기는 수소 결합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이 어렵다. 수소 결합이 될 때 짝염기가 안정화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수소 결합이 어렵죠. 수소 결합이 어렵다는 얘기는 짝염기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짝염기의 안정화가 짝염기가 불안정하니까 짝염기가 불안정해진다 라고 비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센 산이 되죠. 그런데 터샤리 부탄올 같은 경우 얘는 짝염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산성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산성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산성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Ka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아시겠죠? 네. 아주 유명한 비교 설명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여기 있구나. 썼습니까? 네. 됐죠, 됐죠? 됐죠, 됐죠? 고다. 지울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으쌰.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해볼 건 이겁니다. 질소. 아까 이 자리에 산소였잖아요. 질소 말고, 아니, 산소 말고 질소. 그럼 여기에 슈쇼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3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저때 질소의 형식전환은 얼마일까요? 이럴 때 질소 형식전환?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이때 요 수소와 이럴 때 요 수소 둘 중 누가 더 생산일까요? 누가 더 생산일까요? 자, 나는 칠판을 지우고 오케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가 더 생산이냐? 바로 봐. 요때 pKa는 4.6입니다. 그러니까 4.6이라고 외울 수는 없고 뭐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4에서 5 알겠죠? 4에서 5. 얘는 얼마냐? 얘도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지금 가물가물하네.
10.6입니다. 10.6. 그럼 산성도가 어디가 더 세다는 얘기죠? 왼쪽. 바로 이쪽이 더 세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거. 그럼 요 수소가 산해리를 했다고 칩시다. 짜잔. 보이숑?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비공호 전자를 통해서 산해리를 하고 나면 우선 얘는 형식전화가 1 플러스인데 하고 나면 요렇게 보이세요? 자, 저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 혹시 얘 이름 아세요? 아까 요거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건 페놀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아주 이름이 유명하거든. 얘 이름은 아닐린입니다. 아닐린입니다. 얘도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뭐 겸사겸사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여기 수소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 전자가 벤진 고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이중결합으로요. 그러면 이중결합에 있던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결합 전자를 탄소 쪽으로 밀어요. 그럼 구조가 이 상태에서 질소가 수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여기에 비공호 전자가 이중결합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공호 전자가 탄소 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때 이 탄소 형식전화는 1-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질소 형식전화는 1 플러스죠?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 얘 다시 이리 가고 자, 여기 수소가 있었을 텐데 요 결합전자가 파이 결합전자가 이리 간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공명 안정화 구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하지만 질소 형식전화는 여전히 뭐예요? 질소 형식전화는 여전히 1 플러스죠? 그리고 이때 요 탄소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가 1이 그 다음 여기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 탄소 쪽으로 그래서 비공호 전자가 1이 오고 여기가 새롭게 이중 결합이 되는 거죠. 형식 전화는 이 탄소가 다시 1 마이너스 질소가 1 플러스 됐죠? 그러면 공명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가 나타나니까 여기 있는 아닐린은 그래서 안정한 짝염기란 얘기예요? 불안정한 짝염기란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바로 안정한 공명 안정할 거 안정할 거겠잖아. 그러니까 안정한 짝염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은 생산이에요? 산은 생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얘가 더 생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누구에 비해서? 이 녀석에 비해서.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중결합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식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산성도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막강 퀴즈.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염기성 도를 비교해 봅시다. 염기성 어떻게 될까요? 자, 왜 염기성 낼 수 있냐면 요 질소에도 뭐가 있죠? 비공호 전자가 있죠? 요 질소에도 뭐가 있어요? 비공호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요 비공호 전자, 요 비공호 전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뭐로 작동을 할 수 있다? act as 염기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염기성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염기성은 거꾸로 되겠죠? 왜냐하면 짝산에서는 누가 더 생산이에요? 산이 이쪽이 더 생산이면 짝산이 이쪽이 더 세면 염기는 반대쪽이 더 세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산이 이쪽이 더 생산이면 이쪽은 더 생염기. 아시겠죠? 이런 논리 구조가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번 시험에 이런 거 분명히 하나 나올 거니까 내가 해드렸던 설명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문제들에게 PK 적혀 있으니까 그 적혀 있는 것들 내가 옮겨 적혀 했으니까 그거 거기 한번 쭉 봐요. 아마 여기서 분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SN1, SN2는 우리가 접대 했으니까 E1, E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이고. 짜잔.